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리죠. 일단 메르스 사태는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는 초기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그 감염원이 들어오는 초기부터 충분히 이제 그 감염원이라든가 또는 그 감염된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지금 방역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그 방역을 하면서 또 그 감염된 분이 그 밝혀지고 나서 그 감염의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잘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이라는 특정한 그 나라에서 지금 그 감염원이 들어와서 어떤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되어도 그 경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이제 전용기를 보내서,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충분히 격리해서 지금 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르스 사태처럼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당국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2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될지, 또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관리할지, 아직 그 진행 상황인 과정에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 보는 건 좀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것을 대하는 태도, 정부 여당과 야당에 대한 태도를 갖고 아마 국민들은 저 정당이 수권 능력 있는 정당인지, 저 정당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인지 이런 걸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전세계 갖다 보낼 때 그 승무원들 평소에 어떤 그 배정표가 아니라 자원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참 승무원들이 그걸 지원했다는 거 보고,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도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원을 할 때 사실 본인이 느끼는 위험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의를 갖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금융관계자들하고 만나갖고, 야, 보험회사, 금융회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환자 격리하고 이 치료하는데 힘쓰고 있는 이 관계자들이랄지 저런 그 항공사 승무원들한테 대한민국 금융이 당신들을 지켜줍니다. 이런 상품이라도 한번 개발하면 또 얼마나 따뜻하겠는가.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하고 태안에 또 금유출 때 100만 명이 가서 우리가 그 기름 유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봐요. 이럴 때 우리 우한에 있는 교민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배제하지 않고 고립시키지 않고 애정을 갖다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번에 이제 격리 수용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또 응원의 구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에서 어느 정당이 중국인들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중국인들을 추방하라든지, 북한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국경을 차단하지 않냐고 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 보편적인 기준, WHO의 보편적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가져야 할 국가의 품격, 자세 이런 것하고도 안 맞는다고 봐요. 포용과 배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정당과 또 그렇지 않은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위기 관리 능력, 또 선진 사회로 가는 능력에 대해서 재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당에서도 물론 개개인의 의견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어느 누구도 그 공식적인 의견, 그 의사결정 과정에 중국인들을 그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격리 수용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인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죠.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역 또 검역에 치중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거창한 말로 뭐 인류의 뭐 동포에 다 이야기해도 그게 소용이 없고, 과연 확실하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가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막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분히 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어떤 수준의 그 예방 조치만 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뭐 새로운 대책은 하나도 없고 가짜 뉴스는 엄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가짜 뉴스도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뭐 뇌송송 구멍탁 이래가지고 과거에 그 광우병 공포를 조장하고 또 얼마 전입니다.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할 때 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몰려가가지고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서 뭐 무슨 사드에 성주 참외가 튀겨진다, 뭐 암 걸려 다 죽는다 이런 온갖 그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들 선동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가짜 뉴스 말씀하시니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문제가 아니고 제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역에 좀 치중해서 더 이상 그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거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취에 먼저 반론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발빠르고 강력한 방역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감염병의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또 질병관리본부에 또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요. 또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검역 인력과 또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요. 일선 보건소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어떤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우한에서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2,991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이만큼 정부가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이미 방역 대응 체계에 대한 비용 그리고 검역 진단비, 격리치료비 208억 원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전세기 지금 10억 원도 바로 투입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미 총리께서도 부총리께서도 예비비까지도 사용해서 이 방역만큼은 발빠르게 대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가 통합 컨트롤을 만들어서 부처 간의 연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보면 정말 이 불안감과 공포감이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혹은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여야를 떠나서 합심해서 어떤 이런 재난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은 여야가 모두 이 재난 사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확진자가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정말 큰일 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번째 확진자가 넘어섭니다. 사람 간의 감염 전파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 감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만을 믿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난 구정 명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는 참고로 어린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이러스라든지 측면 속에서 뭔가 건강에 위해 사태가 오더라도 나 하나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한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여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총력적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진영 행정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얘기 오늘자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진이 하나 보이길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모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봤던 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하기 지원하는 역할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야당도 얼마든지 여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범정부적 초당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지난 구정 명절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우한 폐렴이 확산될 거라는 위기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발표조차도 여전히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늦장대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 폐렴 관련돼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건 이미 지난해 말이고 우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게 올 초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들을 보건대 우한의 총영사는 공석인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고 여전히 1월 15일, 16일에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앞다퉈 그만두고 총선행을 택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비단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불안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말 모든 노력들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한 보다 중요한 해법들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어느 하루에 한 장면만 갖고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는 그 전날 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와 관련된 회의를 했고 또 그 전에도 대통령이 초동 단계에서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예방에 또 방역에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메시지를 갖다 던진 바 있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혹시 이제 가짜 뉴스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부라도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쉬운 그러니까 질병의 유포 이런 단계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입장은 표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각 대응 단계, 각 질병의 발생 단계부터 유포 단계까지 지금까지는 적절한 조치를 저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국민적인 계도와 계몽,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적게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 이것을 조치를 과하게 하는 경우와 또 조치를 갖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 그 경계선상에 항상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령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척사대회라고 해갖고 운동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윷놀이 하는데 사실 다 취소했거든요. 정치인들 뭐 저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 다 취소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취소해야 한다고 봐요. 심지어 우리 당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요. 메르스, 사스 이런 때 정치인 중에 한 명만 그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회의장에 300명 앉아 있는데 악수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럴 때 사실은 화약고 같은 존재입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있고 이럴 때는 국회만 열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척사대회를 갖다가 다 멈추게 했을 때 또 동네의 모든 행사를 멈추게 했을 때 지금 노래교실도 다 동네에서는 당분간 취소가 됐습니다. 식당들 문 닫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선제적 조치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불안감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꺼번에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또 잘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생활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정부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